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법원이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형을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판사가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꾸짖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의 주심 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어제 김은경 장관을 구속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사건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대대적인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낙하산 방지법이 2003년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노골적인 낙하산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강민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없다.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어제 이 김선희 부장판사의 판결문 때문입니다. 김선희 부장판사는 어제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갖다가 김은경 전 장관은 물론이지만 신미숙 전 비서관 수준에서 끝냈다고? 자, 그러니까 이 김선희 부장판사의 말은 청와대 일개 비서관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위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검찰 리더만이 왜 이까지밖에 수사하지 못했니? 더 하라는 그런 촉구로 들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김선희 부장판사의 말을 잘 되새겨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이 많은 낙하산 의혹들, 김은경은 어떻게 보면 운이 나빠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서는 처음 구속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환경부만 있었겠습니까? 환경부는 굉장히 작은 부처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자, 여기서 관심은 그러면 김선희 부장판사가 말한 이 청와대 위선은 누굴까? 일단 김은경 전 장관은 사실은 강요로서는 최고위급입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장관이 구속됐는데 일개 비서관이 이걸 모든 걸 지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김선희 부장판사의 이 판결문은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좀 더 하라는 주문으로 들립니다. 채널A가 방금 전 보도를 했습니다. 이 판사의 판결문, 앞으로 청와대의 윗선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서울 동부지검의 지검장은 김관정입니다. 추미애 아들 면죄부를 줬던 이른바 애완견 검사라고 언론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채널A가 방금 전 이 김선희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와대 위선으로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검찰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환경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관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찍은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청와대 비서관 수준에서 끝났을까요? 신미숙 전 비서관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채널A는 직속 상관 누굴까요?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자, 키를 쥐고 있는 검찰 인사의 면면을 보면 그러나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채널A는 검찰도 한 방 먹였습니다. 자, 법원은 김은경 전 장관의 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청와대 위선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문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 그냥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에 올려와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인사 비서관 정도만 언급하면 되는데 김선희 부장판사는 달랐습니다. 그 위선을 언급한 겁니다. 일개 비서관이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원하는 사람을 임원에 앉히려고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를 했다. 신전 비서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사가 말한 겁니다. 자, 황경우 블랙리스트 사건, 지금 청와대가 발끈해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했지만 원래 블랙리스트 명단은 블랙리스트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 신미숙 전 비서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야 하는 걸까요? 오히려 판사가 검찰에 자극을 준 겁니다. 이게 비서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그런 리스트를 만들었고 놀라서 그것을 들고 보고를 했고 특감반장에게 점점점. 그러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이 볼 때도 이거는 환경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것을 보면 됩니다. 결국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발끈해서 뭐 블랙리스트가 없다 이렇게 마지막 발악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리스트 작성은 직무 범위에 있고 합법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 동향을 정리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건으로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처음으로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김은경 전 장관, 김은경 전 장관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친문 핵심이 아닙니다. 그냥 얼떨결에 장관 자리 하나 꿰찼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그 윗선인 임종석 비서실장. 과연 이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갔을 뿐입니다. 자, 신미숙 전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전 인사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상급자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판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못한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자, 지금 검찰 내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을 안 믿어보겠습니다. 판사가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검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망신입니다. 윤 총장 지금 임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 한번 제대로 수사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진짜 치부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부는 작은 부서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최대의 위기를 맞아서 어쩌면 청와대의 오늘 반응은 굉장한 공포감의 발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